말을 잘한다고 대화를 잘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그 둘은 엄연히 별개다. 말을 못해도 대화는 잘할 수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대화에 서툴 수도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잘 들어주면 대화를 잘하는 걸까? 그건 또 그렇지 않다. 경청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들어주는 것을 넘어 상대의 말을 끌어내야 한다. 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대화 역량이다. 프랑스 작가 장자크 쌍페는 뉴욕 스케치라는 책에서 대화 잘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뉴요커들의 말버릇을 관찰해보니 대화에 능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더라는 것이다. 바로 감탄과 질문이다. 상대방 이야기에 습관처럼 감탄사와 물음표를 달아준다. 정말? 와우, 대단해. 라고 반응하고 그래서 어찌 됐는데? 그랬더니 뭐래? 하며 상대의 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다. 즉, 대화를 잘하려면 경청, 공감, 질문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듣고 공감해주고 묻는 것이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이다. 배구나 탁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운동 경기는 내가 점수를 많이 내야 승리하는 게임이다. 그런데 대화라는 경주는 상대가 점수를 많이 내도록 도와줘야 이기는 게임이다. 상대가 내 공을 받지 못하도록 강 스파이크를 날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받아서 내게 다시 말을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결국 내가 승부에서 이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뛰어난 진행자는 그런 역량이 있다. 오프라 윈프리나 유재석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은데 욕먹을까봐 주저하는 말, 숨겨둔 비밀이지만 털어놔 버리고 싶은 말, 그러니까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물론 쉽지 않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또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다그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편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 어쩌면 이런 일은 낯을 가리고 말 주변 없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해주면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즐겁고 신나. 그 친구 참 재미있어 하는 소리를 듣는다. 간혹 나는 말한 게 없는데 자기 혼자 떠들고는 내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실컷 말하니 신나고 즐거웠을 것이다. 그러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하니까. (1986년에) 운전면허를 땄다. 올해로 35년차 무사고 경력자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불안해한다. 운전을 시작한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운전할 줄 알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 편안해할 뿐 아니라 무척 고마워했다. 그러던 아내가 왜 바뀌었을까? 아내에게 자신만의 운전 패턴이 생겼기 때문이다.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어느 각도로 돌고 신호대기에서 앞차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며 주행 속도는 얼마를 유지하는지 자신만의 감과 규칙이 생겼는데 내 운전이 그것과 맞지 않으니
자신도 모르게 발에 힘이 들어가고 불편한 것이다. 말도 그렇다. 자기만의 패턴이 있다. 자기만의 말씨, 말투, 말버릇이 있다. 자기와 어투가 비슷한 사람의 말은 술술 들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삐걱대고 터덕거린다. 말투는 다양하다. 말투도 습관이고 버릇이다. 몸에 배면 고치기 힘들고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말투는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대화하는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말투 때문에 늘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투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다.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법이다. 말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내 경우는 부모나 친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TV나 라디오, 학교 선생님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말투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 자신의 말투에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남의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면 내 말투가 어떤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런 후 본받고 싶은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의 말을 반복해 듣는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투를 담게 된다.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말투는 나의 인격이며 내일의 운명이기도 하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초등학교 시절 쉬는 시간, 내 자리 주변엔 늘 친구들이 모여 제잘제잘 떠들어댔다. 떠든 사람으로 이름이 적혀 선생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즐겼다. 쟤는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말이 없어. 표정도 어둡고 라는 소리를 듣고 붙어였다. 잡담이 필요한 시기였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장님이건 부장님이건 사장님이건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분이건 간에 높은 사람과 단 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엘리베이터 안이나 함께 걷는 와중 혹은 열차를 기다리는 역이나 공항 대합실인 경우도 있었다. 멀뚱하게 있을 순 없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잡담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스몰 토크는 기묘하다. 가벼운 잡담으로 시작하면 일거삼득이다.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말하는 자신도 긴장이 풀려 마음이 편해지며 분위기도 자연스러워진다. 이때 필요한 잡담은 평소 준비해야 한다. 영화나 스포츠, 낚시, 등산, 교육 등 몇몇 주제에 관해 평소 얘기거리를 모아뒀다가 듣는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풀어내면 좋다. 장소에 맞는 얘기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술에 관한 얘기를 마련해두면 식사 자리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사 이슈나 최신 유행은 잡담 소재의 보물창고다. 사람을 만나기 전 짬을 내어 요새 뜨는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책, 패션, 노래 등을 검색해보는 정도의 성의만 있으면 된다. 자신이 겪은 재미있는 일화나 누군가의 에피소드도 좋은 재료다. 무엇이 됐든 얘기거리를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잡담 잘하는 기술은 특별할 게 없다. 의미 있는 말을 하려는 욕심만 버리면 된다.
실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말을 먼저 건네면 된다. 건강 얘기로 대화를 풀어가고 싶으면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운을 떼고, 일 얘기를 꺼내고 싶으면 바쁘시죠? 라고 말을 붙인다.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먼저 말 붙이기가 정 부담스럽다면 시작된 말을 끊기지 않게라도 해보자. 상대의 말을 듣고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거나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려고 작심하고 기회를 엿보는 시도가 오히려 분위기를 망친다. 대화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말의 파도 위에 몸을 던지고 서핑을 즐겨보자. 잡담은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기회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같이 있어도 부담 없는 사람,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된다. 제주도 오름에 오르는 길에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떤 이는 다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남았다,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느 쪽 말을 믿고 싶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희망이 생기지만 한참 가야 한다고 하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대부분이 전자를 선호하지만 나는 후자가 더 도움이 됐다. 그 말을 듣고부터 더 단단히 무장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덜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낙관의 말과 비관의 말이 있다. 당신은 어느 쪽 말을 주로 하는 편인가? 물론 낙관과 비관, 그 어느 쪽도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 우선 낙관의 말은 힘을 준다. 이른바 로젠탈 효과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발표한 이론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8개월 후 그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교사가 그들에게 낙관적인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준 결과였다. 비관의 말은 마음을 다잡게 하는 효과가 있다. 1973년 미국 조종사였던 제임스 스톡데일 중령이 베트콩 포로가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살아서 돌아왔다. 그의 생還 비결은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크리스마스 전에 혹은 부활절 전에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낙관했던 동료는 오랜 시간 구출되지 못하자 낙담에 일찍 생을 마감한 반면 자신은 현실을 수용하고 생존을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한다. 나는 근거 있는 낙관주의가 좋다고 믿는다. 현실은 늘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가 전부는 아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내일을 향해 희망의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일은 분명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나는 루쉰의 고향이라는 이 글귀를 좋아한다. 길이 없다고 하지 않고 길이 험하거나 멀다고 마냥 서 있지도 않고 걸어가면서 희망의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의 말이 아닐까?
요즘 이곳저곳에서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카메라를 보고 혼자 말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도 많고, TV에서도 나 홀로 중얼거리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야말로 혼잣말 전성시대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 중얼중얼하거나 궁시렁대는 모습이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혼잣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세상이다. 내게 혼잣말은 자신감을 불어넣는 도구이기도 하다. 글을 쓰기 전에는 늘 속으로 되낸다. 쓸 수 있어. 지난번에도 썼잖아. 이번에도 써지는 순간이 올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다. 자기 암시 효과다. 혼잣말은 또한 나를 향한 다짐이기도 하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내게 말을 건넨다. 오늘 뭐 할 거야? 이것과 이거 할 건데. 할 수 있지? 응, 해야지.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말이다.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독백하는 시간이다. 머릿속에 독자를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말한다. 글 쓰는 내내 입속말로 중얼댄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말한다. 연극 배우가 모놀로그를 하듯 말이다. 강의나 발표를 앞두고도 산책을 하며 혼잣말을 한다. 실제 상황 그대로 모의 훈련을 한다. 시간이 없을 때는 행사장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웅얼웅얼 말해본다. 언젠가는 강의장 인근 카페에서 혼자 그러고 있었더니 옆자리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본 적도 있다. 혼잣말에는 감정 치유 효과도 있다. 후회되거나 미련이 남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혼자 말한다. 안 하길 잘했어. 역량도 안 되는데 했다가 잘못되면 어쩔 뻔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쉽게 놓친 거라면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이런 말들로 다독이고 나면 훌훌 털리고 마음이 풀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도 내면의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하면 누구는 이런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혼잣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번 시작해보라. 자기와의 대화, 많을수록 좋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버릇이 하나 생겼다. 감사하는 버릇이다. 요즘에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산다. 하루하루가 감사할 일 투성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강의가 다 끊긴 후 어느 달에는 건강보험료만큼의 수입도 없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책의 원고를 쓸 여유가 생겼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연일 계속되는 강연으로 원고 쓰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니다. 그 뒤로 나는 눈치를 심하게 보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런 눈치 덕분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던 셈이다. 그뿐인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생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할 만큼 알레르기도 심하다. 과민성 대장 증세와 알레르기 모두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민감한 장 때문에 늘 준비하며 사는 습관이 생겼고
알레르기 증세가 가라앉는 평온한 시간이 오면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이다. 이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얘기 나눌 친구와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식사할 때마다 밥을 차려준 손길에 감사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입에 달고 살아보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고마울 뿐이다. 고맙다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든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져오는 해악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빈손으로 태어나 무엇라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감사합니다.